자, 이제 돈을 벌 차례다. 앞서 말한 기본기가 없다면 아무리 돈 버는 방법론을 알려줘도 소용이 없다. 자의식이 방해하고 지식을 습득할 지능이 안 받쳐주며 유전자의 오작동에 속아 반복적으로 확률 게임에서 실패할 테니까 이제 모든 기초 근육을 갖췄다면 실전에 돌입할 차례다.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퀘크트리를 알려줄 생각이다. 호날두, 메시 등 최고의 축구 선수들은 어린 시절부터 최고의 재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전성기가 꽃피는 시점은 축구를 시작한 지 1년 후가 아니라 축구를 시작한 지 15년쯤 후다. 이들처럼 축구를 잘 하려면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기본 근력을 다진다. 2. 축구 기술을 15가지로 나누고 이를 매일 연습한다. 3. 실제 축구 경기를 뛰면서 자신의 훈련법이 맞는지 확인한다. 실행. 게임에서 반복적으로 패배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확인한다. 메타인지. 4. 1번으로 돌아간다. 이를 몇 년 반복하면 실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된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과정도 위와 다르지 않다. 돈의 세계에서도 갑자기 돈을 버는 방법은 사기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돈을 버는 근본 원리. 돈 버는 일은 엄청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근본적인 원리는 간단하다. 하나, 상대를 편하게 해주기. 둘,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기. 어떤가? 너무 간단한가? 겨우 이게 돈 버는 기본 원리라니까 허탈한가? 그렇지 않다. 이 두 가지야말로 사업과 투자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 기본을 잊은 사업이나 투자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결국 돈을 버는 핵심은 문제 해결력에 있다. 사람들이 어떤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지, 어떤 것에 행복을 느끼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불편함을 해결해 행복감을 줄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로 해결책을 마련하면 된다. 그러면 돈이 벌린다. 어떤 경우든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게 사업의 본질이고 수익의 원천이다.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일은 아래처럼 생각해 볼 수 있다. 1. 매번 밥을 짓느라 번거롭고 남은 밥이 상할까 걱정된다. 햇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회사는 큰 돈을 벌었다. 2. 와이셔츠를 세탁소에 맡기거나 매번 빨래를 하고 옷을 정리하는 게 귀찮다. 다른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도 부담이 된다. 최근 문 밖에 내놓은 세탁물을 수거해 세탁한 다음 개어서 배달해주는 비대면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3. 택배로 가구가 오곤 한다. 스스로 조립하게끔 설명서가 같이 오지만 조립은 귀찮고 어렵다. 혼자 사는 경우 큰 가구는 조립이 어렵다. 이런 집에 출장을 나가 대신 조립해주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다. 상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1. 연예인은 자신의 외모와 재능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줌으로써 돈을 번다. 2. 웃긴 영상을 기획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돈을 번다. 3. 넥슨은 전 국민에게 재밌고 새로운 게임을 제공해 돈을 벌었다. 4. 넷플릭스는 전 세계인에게 재미있는 드라마를 제공해 돈을 벌었다.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관계, 가족, 사랑, 돈,
시간 등 수많은 것들의 자유를 속박당한다. 이런 제약을 한 번에 해결하거나 급격하게 줄여주는 것이 바로 돈이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사실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도 한다. 혹은 바로 해결되지 못하더라도 소요되는 시간을 급격히 줄여줄 수 있다. 그렇기에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함락시켜야 자유라는 천하를 평정할 수 있는 기틀을 갖게 된다. 경제적 자유라는 성에는 10만 명의 병사가 주둔하고 있다. 병사인 당신이 이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시간당 한 명의 병사를 처치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1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병사를 처치한다면 2,700명 정도를 처치할 수 있다. 10년이면 27,000명이다. 즉 죽을 때까지 성을 완전히 함락시킬 확률은 없다는 말이다. 반면에 시간당 돈을 벌긴 하지만 비교적 큰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다. 장수이다. 의사, 변호사, 고액 강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이나 대기업 임원 등이다. 이들은 힘이 강력하여 시간당 5명에서 10명을 처치하기도 한다. 병사보다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지만 단점도 있다. 본인이 잠을 잘 때는 성 함락을 위해 대신 싸워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시간당 수익을 거두는 게 아니면서도 수많은 병사를 보유한 사람들도 있다. 부대 지휘자이다. 잠을 자는 시간에도 병사들은 지시한 대로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함락하기 위해 나가서 싸운다. 건물주는 여행을 간 순간에도 저절로 집값이 올라가며 돈을 번다. 책을 쓴 저자는 해외를 다녀온 사이에도 돈이 벌린다. 이와 같이 성을 함락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싸워주는 병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부대 지휘자라고 부른다. 우리가 경제적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는 일단 병사에서 벗어나야 한다. 만약 부동산을 사두었다면,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고 있다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내가 신경 쓰지 않는 순간에도 병사들이 나를 위해 싸우면서 수익을 낸다. 이런 부대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빨리 함락시킬 수 있다. 그럼 이들 유튜버의 병사는 누구일까? 영상 촬영과 편집을 맡아주는 직원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1000여 개에 이르는 업로드 영상이 모두 병사다. 이 1000여 개의 영상은 유튜버들이 잠을 자고 여행을 가더라도 구독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감을 주는 전투를 계속한다. 구독자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관심과 클릭을 얻는데 성공한다. 갑자기 매월 수천만 원씩 벌어들이는 장수, 부대 지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 월 30만 원, 100만 원, 아니 5만 원도 좋다. 작은 병사들을 만들어서 경제적 자유라는 전투에 참전시켜라. 당신이 직장인이든 백수든 19이든 50이든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함락하기 위해선 반드시 병사라는 도구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이 병사라는 도구를 갖고 성을 공략하는 전략에는 무엇이 있을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사업, 두 번째는 투자. 나는 그동안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을 면밀히 조사해봤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더라도 시간적 자유가 없는 사람은 제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시작은 각기 달랐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투자를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사업도 수많은 병사를 모으기에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고깃집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시스템만 잘 갖춰둔다면 나 없어도 싸우는 병사들이 생겨난다.
경영, 마케팅, 인사관리 등에 신경을 써서 잘 굴러가게 하면 다른 점포 3, 4개를 더 경영할 수 있다. 다들 자본이 없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악조건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당신보다 조건이 나았을까? 조건은 같다고 본다. 그저 무의식이 변화하지 못할 뿐이고 뇌 최적화가 안 될 것뿐이다. 당신이 직장인이든 백수든 19살이든 50살이든 상관없이 다음 방법으로 투자와 사업을 준비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적 자유를 위한 5가지 공부법.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한 부자들 수십 명에게 질문하여 공통적인 공식을 찾아보려 했다. 마침내 5가지로 방법이 좁혀졌으며 이 방법론을 행했을 때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테니스를 잘 하려면 옳은 방법으로 꾸준히 연습하는 길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 길은 옳은 방법으로 오래 연습하면 그만이다. 1. 정체성 변화. 부동산 투자자이자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저자 너나위는 경제적 자유를 부정하던 대표적 인물이었다. 어느 날 상사가 해고당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본인도 언제 해고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평소 싫어하던 부동산 관련 투자책을 읽었고 그걸 계기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너나위의 이야기는 정체성 변화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돈을 벌 마음을 가졌다면 너나위와 같은 생존 위기를 겪어야 하는데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선 일단 밖으로 나가야 한다. 무언가를 벌려야 한다. 현재의 안주에선 생존 위기를 겪을 일이 없다. 2. 20권의 법칙. 책을 20권 쌓아두고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신의 머리는 온통 그 내용으로 꽉 차게 된다. 당신이 만약 카페를 차린다면 카페에 관한 책 20권을 사서 읽어라. 자신있게 말하건대 거의 모든 카페 사장은 아무 책도 읽지 않고 자신의 직감이나 머리만 믿고 카페를 시작한다. 과잉된 자의식을 가진 채 자기 생각대로 흘러갈 거라 생각한다. 결과는 어떨까? 대부분 망할 것이고 몇몇은 우연히 성공한다. 길게 보면 다들 반드시 망한다. 하지만 우노 다카시가 쓴 장사의 신 같은 책을 여러 권 읽은 카페 사장은 그 동네에서 1, 2등을 할 수밖에 없다.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관련 분야 책을 10권씩만 꺼내서 훑어보라. 패배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3. 유튜버 시청. 아무래도 영상은 책 읽기보다는 뇌 최적화 측면에서나 학습 측면에서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대신 뇌를 덜 써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책 읽고 글 쓰는 게 너무 지겹다면 투자 혹은 사업을 다룬 유튜브를 보는 것도 방법이다. 기왕 유튜브를 본다면 창업, 기업 경영, 부동산 투자나 경매, 주식 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터뷰를 보는 것이 좋다. 4. 글쓰기를 통한 초사고 세팅. 22 전략에서 말했듯 글쓰기는 뇌를 발달시키고 논리성과 창의성을 정진시키는 최고의 방법이다. 20권의 책에서 읽거나 유튜브에서 보고 들은 내용은 블로그 등에 정리해 두어야 한다. 5.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학습으로. 이제 유전자의 오작동을 역이용할 차례가 됐다. 무료 온라인 강의를 넘어
유료 온라인 강의에 뛰어들어야 한다. 온라인 강의를 결제하면 아무래도 매몰 비용이 생기게 된다. 나는 투자 혹은 사업 강의에 돈을 쓴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생긴다. 나 또한 이런 강의를 찾을 때마다 돈 버는 법을 배우려고 돈 내는 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나는 이럴 때마다 20여만 원의 투자가 수천만 원 이득으로 돌아올지도 모르니 기대값에 베팅하자, 확률 게임을 하자 라는 생각으로 결제하곤 했다. 강의에 가면 자신과 관심 분야가 같은 사람들, 그리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이때 발동하는 유전자 오작동이 우리에게 이롭다. 두뇌는 내가 속한 집단이 따르는 생각을 가치 있게 여긴다. 경매책 한 권을 읽으면 무의식이 약간 변화하지만 집단 무의식에 조종되면 변화가 훨씬 쉬워진다. 젊은 부자들은 어떻게 공부했을까? 5가지 공부법을 정리한 후 30대 전후로 경제적 자유를 얻은 30여 명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이들은 아래 3개의 범주에 들어갔으며 예외는 없었다. 1. 좋은 유전자와 환경을 타고난 경우. 타고난 머리가 좋은 그룹이 있다. 두뇌와 실행력이 넘사벽인 사람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경제적 자유에 이른다. 강남 8학군 출신이거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 뛰어난 친구들과 함께 일찍부터 사업 또는 투자에 눈을 뜨는 케이스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이나 유전자를 타고나는 건 매우 드물다. 2. 주말 세미나형. 혼자서 자기 개발서만 읽는 사람들에겐 별다른 발전이 없다. 읽고 배운 것을 어떤 형태로든 시도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한다. 월 4천만 원 이상 버는 여성 지인들과 간단한 인터뷰를 했다. 이들은 모두 주말을 이용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시간관리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이들은 평일에는 본업에 충실하고 주말에 재테크 강의를 들으러 다녔다. 그것도 1, 2개월 정도가 아니라 1년 이상 꾸준히 말이다. 앞서 말했듯이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끊임없이 접촉하는 일을 1년 이상 한다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 나 또한 아끼는 스킬이 하나 있다. 이를 일요일 2시간 전략이라 부른다. 발전하고 싶을 때 나는 일요일 오후 1시에 밥을 먹은 뒤 딱 2시간 동안 하기 싫은 일을 한다. 토요일은 확실히 놀아줘야 하지만 일요일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는 적당히 편안하면서도 애매한 시간이다. 이때 평일에는 선뜻 하기 부담되던 새로운 도전을 해본다. 3. 책 덕후형. 이들은 직장을 다니거나 자기 사업을 하거나 대학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책을 읽었다. 주식을 하는 경우엔 주식 관련 책을 독파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엔 부동산 서적을 죄다 읽었다.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마케팅과 경영 등 관련 분야 책들을 탐독했다. 경제적 자유를 얻은 이들은 위에 3가지 유형에 무조건 속했다. 타고나는 유형, 주말 세미나형, 독서형. 셋 중에서 당신이 선택할 것은 2가지 경우밖에 없다. 경제적 자유로 가는 알고리즘 설계. 모든 사람이 각자 처한 상황에서부터 경제적 자유로 나아가는 인생 루트를 간단히 훑어보자. 인간은 누구나 아래 4가지 그룹에 속해 있다. 1. 직장인 그룹. 대기업 직원, 중소기업 직원, 공무원 등. 2. 무스펙 그룹. 일용직 노동자, 경력 단절 구직자, 백수 등. 3. 전문직 그룹. 의사, 변호사, 디자이너,
마케터, 부동산 중개인, 심리 상담사, 에어컨 청소 기술자 등. 4. 사업자 그룹, 자영업자, 무자본 창업자, 유자본 창업자 등. 1. 직장인 그룹. A. 대기업에 다닐 경우.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사실상 아래와 같은 루트를 타는 건 어렵다. 취업, 대기업, 사업, 투자. 따라서 당신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표준적인 테크트리는 이렇다. 취업, 대기업, 투자, 사업. 성우와 너나위의 성공 요인 중에서 대기업 짬밥도 무시할 수 없다. 이들은 7년 이상 대기업에서 일했다.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일 처리 능력과 치열한 경쟁력, 기획력 등을 단련할 수 있었다. 그런 레벨업 상태에서 투자를 공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빨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루트는 한둘이 아니다. 내가 최근에 알게 된 31세 여성 부세 또한 대기업에 다니며 종잣돈을 모았다. 26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31살이 되었을 때 순자산이 30억에 달했다. 물론 2021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행운도 있었지만 이게 없었다 하더라도 회사를 다니며 10억 정도는 어렵지 않게 모았을 것이다. 부세도 대기업, 공부, 투자, 사업 루트를 그대로 밟고 있다. B. 중소기업에 다닐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점부터 알아보자. 대기업은 연봉이 많은 대신 다양한 업무를 배우기가 어렵다. 반대로 중소기업은 연봉이 적은 대신 몇 년 만에 임원으로 승진하는 일도 불가능하지 않다. 첫 번째로는 임원을 거치는 루트를 생각해 볼 만하다. 취업, 중소기업, 임원, 사업, 투자. 그렇게 해서 임원이나 간부가 되면 사업 전체를 관장하게 되고 실제 사업체를 독립시켜 나가는 경우도 많다. 대다수 중소기업 임원들은 곧잘 독립하며 실제 그런 기회들이 존재한다. 반면에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이 현재 회사에서 임원이 될 가능성이 없다면 대기업 루트처럼 가면 된다. 취업, 중소기업, 평사원, 투자, 사업. 중소기업은 대개 월급이 대기업보다 적기 때문에 종잣돈을 모으기 어려울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루트를 추천한다. 취업, 중소기업, 사업, 투자. 31세 김다은이라는 친구가 있다. 그녀는 물리치료사로 일하면서 경제적 자유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27살에 뷰티 프랜차이즈 거꾸로 가는 시간을 창업했고 3년 만에 120개 지점으로 확장되었다. 30세 고은이는 서영화를 전공했다. 그러면서 주말마다 창업 관련 강의를 들으러 다녔고 업체 대표들이 멘토로 붙는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시간당 10만 원이 넘는 고액 강의를 들으러 다녔다. 뷰티 아카데미 원장을 보면서 자기도 그런 사업자가 되기로 결심한다. 퇴사와 동시에 뷰티숍을 차렸다. 3년 만에 직원 5명으로 매월 4천만 원의 순수익을 내는 사업체로 성장했다. 이 두 사람은 금수저가 아니었고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너나위 승우와 마찬가지로 주말 교육을 이용했다. 그리고 본인이 직장에 다닐 경우에 이미 적극성과 능동성이 강했다. 직원이었음에도 사장의 마인드로 일했다. 이 무스펙 그룹,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스스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없는 상태라고 느낄 것이다. 나도 그랬으니까 그 마음 잘 안다. 대기업 루트, 중소기업 루트와 마찬가지로 무스펙 노동으로 시작한 사람들도 책을 읽고 세미나를 듣는 과정을 거쳤다. 여기까지 읽은 독자들 중에는
정말 그게 다라고? 진짜 비결은 왜 안 알려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이게 전부다. 대부분의 인간은 돈 버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에 대해 혐오감을 느낀다. 자의식이 가로막기 때문이다. 자신보다 대단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서 돈을 내고 배우려고 했다.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미래 가치에 투자했다. 또한 그들은 의식하지 않았지만 7단계 모델을 따랐다는 공통점이 있다. 무스펙이라 생계가 어렵다면 일단 뭐든지 해라. 배달 알바든 일용직 노동이든 뭐든 좋다. 책과 함께라면 세상 어디든 배움터가 된다. 아무 생각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술을 먹는다면 삶이 변화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공을 차지 않는데 어떻게 축구를 잘할 수 있을까? 3. 전문직 그룹. 전문직, 고임금, 창업, 투자. 솔직히 말해 전문 지식이 있고 7단계만 잘 따라간다면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다고 호언장담한다. 전문 지식이 있는 경우 마케팅만 보강된다면 손쉽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 비결은 간단했다. 오랫동안 휴대전화 영업을 해서 이미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는 것. 거기에 나를 만나면서 기본적인 온라인 마케팅, 특히 블로그 마케팅을 배우고 실천했다는 것. 그것뿐이다. 이미 전문성을 가졌다면 이 정도만 추가돼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 대부분 그 방법을 모를 뿐이다. 당신이 에어컨 청소 전문가든 수도 배관공이든 상관없다. 전문 기술위에 마케팅을 더 씌워라. 4. 사업자 그룹. A. 무자본 창업. 취업 자체가 안 되는 스펙을 갖고 있거나 나이가 많아서 취업이 어려운 상태일 수 있다. 이때는 곧바로 무자본 창업, 유튜브 개설, 콘텐츠 생산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취업 중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도 해서 생계를 해결해야 한다. 특기가 없다, 자본이 없다 같은 말은 통하지 않는다.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칠 수 있는 시장은 어디에나 있다. 자기가 평소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있다면 실력을 조금 더 끌어올려 초보 수준이 된 후에 바로 창업하면 된다. 앞에서 말한 것이 너무 어렵다고? 또 이보다 쉬운 건강한 몸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들도 있다. B. 유자본 창업. 유자본 창업은 무자본 창업보다 쉽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창업이 쉬운 대신 아무래도 웹 기반이 아니다 보니 큰 돈을 벌기는 어렵다. 내가 만약 예전에 1, 2억의 자금이 있었다면 간단한 자영업을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통해 레벨업을 했을 것 같다. 창업 초기에 중요한 것은 월 수입이 아니라 경험이기 때문이다. 유자본 창업의 테크트리는 아래와 같다. 1. 역행자의 7단계 모델을 그대로 해본다. 카페를 창업한다면 카페 관련 서적 20권을 읽는다. 고깃집을 창업한다면 관련 서적과 마케팅 책을 20권 독파한다. 이것만으로도 동네에선 질 수 없는 게임이 시작된다. 3.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광고할 수 있을 만한 플랫폼에 대해 공부한다. 관련 책을 봐도 좋고 강의를 들어도 좋다. 큰 기대 없이 간단히 책에 나온 마케팅 방식들을 조금씩 실행해 본다. 내가 쓴 글 중 하나인 스마트 플레이스 밸런스 이론을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자. 4. 끝났다. 사실 1, 2, 3번을 실천하는 자영업자는 없다. 이것만 열심히 해도 동네에선 상위 10%에 들 것이다. 무언가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해야만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다. 꼭 필요한 일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 꼭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역행자의 7단계 모델로 다시 돌아가길 바란다. 그리고 이번 챕터에서 돈을 버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라.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